안녕하세요, 블렌드입니다. 이제 영상을 거의 1년 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서 그동안 촬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영상을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양에서 관광렌즈 두 종이 출시가 되었죠. AF24mm 1.8 FE 렌즈하고 12mm FE 렌즈가 출시가 되었는데, 저는 풍경이나 은하수 촬영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요. 카메라 브랜드를 바꾸더라도 항상 밝은 관광렌즈들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전에 캐논을 쓸 때는 이사벨 40 이런 렌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니콘 사용할 때는 20의 렌즈를 사용을 했었는데, 캐논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소니로 일부 넘어오면서 소니의 24mm GM 렌즈를 사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삼양에서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24mm 1.8 렌즈가 출시를 한 거죠. 사실 삼양은 삼차이즈라고 불릴 만큼 화질이 좋기도 유명하고요. 실제로 저도 삼양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삼양의 14mm 같은 경우는 어느 브랜드로 가더라도 항상 보유하고 있는 그런 렌즈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출시하게 된 이 24mm 같은 경우는 요즘 삼양에서 시리즈로 출시 중인 타이니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벌써 네 번째 렌즈입니다. 75mm 1.8 그리고 45mm 1.8 그리고 이전에 리뷰했었던 35mm 1.8 렌즈에 이어서 네 번째로 나온 타이니 시리즈 렌즈인데요. 타이니 시리즈는 지금까지는 조리개 값이 1.8로 굉장히 밝은 조리개에 속하는 렌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이름답게 렌즈 크기가 굉장히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한 달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은하수 촬영도 몇 번 다녀오기도 하고, 일상적인 출사 다닐 때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원래 24mm의 화각을 좋아했던 저로서는 정말 마음에 드는 렌즈였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요 AF 고정 버튼인데요. AF 고정 버튼으로도 사용되지만은 은하수 촬영이나 이제 천체 촬영을 할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는 버튼이었습니다. 이 렌즈는 특이하게 하얀 점이 그냥 인쇄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LED로 상태를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렌즈였습니다. 재질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게 때문에 그랬을 것 같기는 하지만은 너무 플라스틱 느낌이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A7 마크3와 한번 마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를 마운트를 하면은 이런 느낌이고, A7 마크3도 크지 않은 크기다 보니까 딱 밸런스가 정말 좋은 느낌이고요. 설계부터 미러리스용 렌즈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디자인이 그래도 시그마처럼 이상한 모양이 되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후드를 빼면은 이제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작은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상 스냅에서 사용하기 정말 좋은 그런 크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영상을 많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24mm 렌즈의 AF 소음이 어떤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시벨 측정기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이다 둔 상태고요. 켜졌고, 보시면은 약 40dB 정도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풀프레임 바디에 마운트를 했을 때 모습이고, 크롭 바디인 알파 6000에 마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 6000에 마운트를 한 모습인데요. 영상상으로는 길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데, 실제로 봤을 때는 A7 마크3에 마운트를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긴 느낌이고요. 후드를 빼면은 그래도 좀 짧아지는 느낌이라 괜찮은 것 같아요. 24mm 같은 경우는 크롭바디에다 마운트를 했을 때 환산 36m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스냅용으로 많이 쓰는 35mm 화각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롭바디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구매하기 정말 매력적인 렌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체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버튼이 정말 편리한 기능인데요. 이 버튼을 꾹 누른 상태로 카메라 전원을 켜시면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녹색불로 바뀌는데요. 녹색불로 바뀌면은 이제 공장 초기화 상태에 무한대
값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고 카메라는 MF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촬영을 할 때 뭐 실수로 조금이라도 돌아가면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초점이 맞지 않는다 라고 표시가 되는 전체 촬영 모드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맞추면은 녹색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러리스는 LCD에 무한대 표시나 초점 거리 표시가 이렇게 있기는 한데 사실 무한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꽤 길게 있는 편이다 보니까 사실 완전 무한대를 맞추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디케이터는 꽤 매력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바디마다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수정하는 방법도 존재를 하는데요. 수정은 원하는 초점에다가 맞춰놓고 이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은 그 값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언제든지 야간에 누른 상태로 전원을 켜게 되면은 세팅을 해놨던 그 값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별 촬영을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어두운 데서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기능은 정말 매력적인 기능이고 마운트 위치를 알려주는 부분을 LED로 만들었다는 게 저는 정말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좁은 화각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단일 촬영도 많이 하지만 좀 주로 파노라마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요거보다 더 광각으로 가게 되면은 파노라마 합성을 할 때 좀 일그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23mm에서 한 35mm 정도가 파노라마 만들기가 가장 적합한 화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나 재질 부분이었는데요. 일단은 가격대도 비싸지 않다 보니까 스냅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가끔 촬영하는 이제 뭐 별 사진에도 활용을 하기 정말 좋은 렌즈였습니다. 이 렌즈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 가능한 선에서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는 이 렌즈를 활용해서 촬영한 샘플 사진들을 보실 텐데요. 이 렌즈로 어떤 촬영을 할 수 있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른 렌즈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